이달의 법령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법령, 새로 시행이 된다라든지 개정이 되는 법령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코너인데요. 4월에도 많은 법률들이 이제 새롭게 시행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태어난 아이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날이 갈수록 신생아의 울음소리 듣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아동수당법 일부가 개정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동수당이 4월부터 바뀌는데요.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서 아동수당의 지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현행법은 현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급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네. 또 어린 2세까지 네. 보호자의 이제 경제적 부담이 이제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특히 그 영아가 특성상 종일 밀착 그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 영아 그 어린 2세까지는 부모들이 네. 가정 보육을 선호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어린이집을 보낸다든지 하는 것에 비해서 가정 양육을 할 경우에는 훨씬 더 그 적게 그 보육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점 때문에 양육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매월 이제 최대 50만 원까지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또 보육료 이용권이라든지 아이 돌봄 이용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그런 선택권을 주어서 이렇게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도 반드시 이제 어린이집을 가야만 그런 그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는 그 제도에서 탈피해서 가정 양육을 선택할 수도 있는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한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에서는 7세 미만 아동에게만 1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규정을 개정을 해서 8세 미만까지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시기에 그 양육 비용이 훨씬 증가를 한다고 해요.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어떤 대비가 없었는데 이렇게 4월부터는 8세 미만까지 확대함에 따라서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까지도 아이 양육에 대한 비용까지도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네, 아동수당 관련돼서 이제 4월부터 바뀌는 내용 살펴봤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도 일부 또 개정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임신한 상태라 네. 이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그렇구나. 되었는데요. 네.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고령사회의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아동수당법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이제 워낙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이다 보니까 그러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우리가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이런 내용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할까요? 지금 이제 개정이 많이 된 것처럼 일단 보육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고 그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을 가장 많이 바라고 있고 팁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제 개선 방향이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출산하는 그 부모의 어떤 경력이 단절되거나 어떤 차별을 받는 그런 그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을 한다라는 게 경제적인 사실 부담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또 의지가 좀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마지막 법령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국민연금법의 어떤 그 기여금, 부담금 납부 지연 시 이자 등의 산정 방법이 변경이 됐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제 근로자가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기여금, 부담금을 납부할 때 납부해야 되는 그 이자에 대해서 산정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여금, 부담금의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미납된 기여금, 부담금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 부담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이자는 근로자가 기여금,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한 달의 다음 날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근로자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돌려줄 기여금, 부담금의 국세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네. 근데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6,100원이 또 인상이 될 거다라는 소식도 있던데요.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을 553만 원으로 또 하한액을 35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의 최고 보험료는 작년보다 26,100원이 인상된 497,700원이 700원이 되고요. 네. 또 최저 보험료는 1,800원이 인상된 31,500원이 됩니다. 이렇게 그 기준 소득 월액의 조정은 전체 그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것으로 네.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해서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은 524만 원에서 553만 원으로 29만 원이 인상되었고요. 하한액은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2만 원이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새롭게 시행되는 다양한 법률들, 내용들 좀 살펴봤습니다. 4월에 어떤 내용들이 좀 나에게 피부에 와닿게 좀 변화가 되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